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죠.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죠?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를 통해서 지금 처음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저는 이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 한덕수를 먼저 윤석열보다 먼저 선고하기는 어렵다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들이 좀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12.3 계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피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내란 행위를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다고 내비치면서도 그죠? 결정문 안에는 넣긴 넣었는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일부러 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12.3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그래도 간접적으로 12.3 계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식의 큰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느낌이 좀 올 수 있어요. 네. 성보문 낭독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 거부권 남용하고 좀 비슷한 톤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문제는 12.3 계엄이 그 적법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분명히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덕수의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가담을 했다, 노력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12.3 계엄 자체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굳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명확하게 뭐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 문맥상에서 느껴지는 것은 12.3 계엄 자체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 절차적인 적격성을 결여를 했는데 결국 한덕수가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직접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그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느낌은 12.3 계엄 자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재판관 6명이 이제 같은 입장을 냈어요. 네.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적극적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다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후에 국무회의 소집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6명이 같은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건 제가 해석한 대로라고 얘기한다면 12.3 계엄 자체는 불법인데 그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덕수는 탄핵 기각이지만 12.3 계엄의 불법적인 불법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경우는 사실은 파면을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유추가 될 수 있는 이 판단에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덕수가 그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만 많이 있었다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부족이에요. 증거 불충분. 네,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재판관 8명 중에 6명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정당화에 의한 만약에 정당화를 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의 증거가 있으면은 날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덕수 같은 경우에 대해서 6명이 저렇게 같은 입장, 비상계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증거가 이 비상계엄을 적당화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 등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한 증거가 있었다면 파면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증거가 지금 없었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증거가 없어서 사실은 파면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뿐인 거고. 검찰이 헌재에다가 수사 기록을 안 네. 줬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일으킨 12.3 계엄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불법.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덕수가 노력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런 거죠.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탄핵을 못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이게 여기서 핵심이네요. 네, 헌법 재판관들이 12.3의 계엄의 불법성들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회피해 봤지만 회피해 가려고 했지만 여기서 읽히는 거예요. 사실. 네. 6명의 재판관들의 의지가 간접적으로 여기서 읽히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네. 이 6명의 재판관은 적어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이 적법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네. 각하 의견을 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은 윤석열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대2로 윤석열이 탄핵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거죠. 네. 최소한 저 6명,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에 필요한 6명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이미 높다. 네. 다만 이제 남은 2명에 대한 지금 설득하면서 지금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조금 헌재가 그동안에 좀 장고를 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네. 뭐 물론 이제 정형식 조합창 같은 경우는 200석 가지고 적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아예 판단 안 해버리겠다고 회피했을 뿐이지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아직 내비친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윤석열을 지금 감싸 안을 거라고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분들은 아예 판단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8대0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덕수에 대한 그 증거가 없다. 이 얘기는 결국 검찰이 한덕수를 도와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월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검찰의 한덕수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12.3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기록, 검찰의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검찰이 이걸 거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던 거죠. 한덕수가 정말로 그 당시 12.3 계엄 당시에 뭔가 이 절차적인 어쨌든 위법성들을 하자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는지 부분들 느낌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사 기록이 확보됐더라고 얘기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판단의 대전제는 결국 12.3 계엄이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 부분들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냥 애당초에 12.3 계엄을 불법으로 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12.3 계엄 자체에 이 계엄이 꼭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12.3 계엄에 대한 묵인 방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 말을 한번 이렇게 좀 뒤집어서 보면은 네.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옆에서 딱 뒤집어서 보면은 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 6명, 최소한 6명은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네, 언론들이 사실 이 부분을 좀 많이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내일 또 아침에 보면 알 수 있겠죠.